코스피 5천 시대의 문구가 떠오르고 있는 최근이죠. 그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KB자산운용의 주연경 책임님께서 이러한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주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3,100선을 넘긴 날도 있더라고요. 코스피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최근 코스피 시장 흐름 꽤 안정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100선을 넘나들면서 2021년도 이후에 3,000을 넘지 못했던 지난 3년이 좀 무색하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국제적으로 보아도 코스피 200과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각각 21%, 19% 가까이 오르면서 좀 주요국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상승은 단순 단기 반등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자금 흐름과 정책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 개선 기대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인데요. 여기에 새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이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촉매로 좀 작용할 거란 기대가 크고요. 이런 요인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새 정부 주요 정책이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책을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의 재정 확대입니다. 대대적 부양책에도 좀 저물가 압력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30조 원 규모의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증액이 논의 중에 있죠. 이와 같이 신정부가 추진할 확장 재정 기조와 또 금융시장 육성 정책은 시중 유동성의 양적 팽창을 좀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재난지원금이 좀 지급이 됐잖아요. 이렇게 재정 확대와 금융 지원이 맞물려졌을 때 높은 불확실성에도 금융기관 유동성이 좀 급증했다고 하니까 비슷한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시간차에 의해서 기업 투자로 흡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유동성은 결국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에 의해서 주식시장, 즉 코스피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와 그다음에 배당 확대 등이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같은 제도 개선이 또 코스피 전체와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마지막으로 AI와 같은 미래의 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새 정부 또한 AI와 같은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한 공약을 내었는데요. 고성능 GPU 확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국 확대, 민간 투자 100조 원 유치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고 있어서 첨단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기반이 탄탄히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금융업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AI 100조 펀드는 AI뿐 아니라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 전반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펀드 자금은 GPU 구매나 국가 주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순 LLM 생태계의 육성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이런 피지컬 AI 영역에도 더 나은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정책이 또 구체화되면서 첨단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처럼 국내 로봇 기업들에게도 정부 주도의 자금 지원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네,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 익히 들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 긍정적인 전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금융업도 궁금해지는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금융업은 대표적인 저평가 섹터로 꼽히는데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새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일본처럼 금융주가 가장 큰 폭으로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3월 말부터 2024년 말까지의 일본의 토픽스 섹터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이 높았던 업종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금융업은 좀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와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시장의 외면을 좀 받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주주 환원 확대와 자본 효율성 개선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여력도 커지고 있고요. 정부가 상장사 배당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배당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는 정책과 시장 흐름이 동시에 긍정적인 업종으로서 배당 인컴과 밸류에이션 개선을 모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AI, 로봇 산업과 금융업을 투자하려면 어떤 ETF가 있을까요? 먼저 AI와 로봇 산업에 투자하기에 이름부터 매우 적합한 ETF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즈 AI & 로봇인데요. AI 인프라 확충이 로보틱스 산업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올인원 ETF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ETF는 국내 AI와 로봇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AI 기술 개발부터 반도체 부품, 로봇 자동화, 의료 바이오 응용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고요. 특히 단순히 대형주 위주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매출에서 AI, 로봇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정량적으로 골라내는 구조라 실제 수요 발생 시점에 맞춰서 투자 노출이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업 관련해서는요,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 ETF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국내 금융업 전반에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대표적인 배당 ETF입니다. ROE, 배당 수익률, 시가총액, PBR 같은 정량 지표로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종목을 좀 선별해서 총 13종목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요. 금융주는 많은 경우에 배당주로도 많이 추천되고 있잖아요. 이 ETF도 매월 중순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구조라 연금 계좌 투자자분들이 꾸준한 인컴을 기대하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저보수 연 0.1%로 투자해서 실질 수익률 극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이 ETF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면서 금융섹터의 구조적 재평가 기회를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목할 만한 국내 주식 ETF 두 가지, 라이즈 AI & 로봇 ETF와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 ETF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든든한 연금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모두 연금 쑥쑥 키우세요.